자, 여러분,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왕조가 쓰러지고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한가운데에 서서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촌 권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 나의 충성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사라져버린 과거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열리는 미래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권근이라는 인물의 삶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게 될 핵심입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선택 그 자체였거든요.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고려라는 왕조에서 정말 눈부시게 빛나던 한 천재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무려 만 17살, 1369년 권근은 바로 그 나이에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였던 과거 시험에 떡하니 급제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글쎄요, 상상하기 힘든 정말 대단한 성취였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왕이었던 공민왕조차 어린 권근을 보고는 아니 어찌 이렇게 어린 아이가 급제를 했는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재능은 처음부터 나라의 최고위층이 다 주목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젊은 권근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당시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이었던 성리학을 깊이 파고들면서 아주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로 성장하죠. 정몽주 같은 당대의 최고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 앞에서 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깡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정말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아니 고려 최고의 유망주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눈부셨던 그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건 바로 정치적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 온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외교 문서가 있었는데 이걸 사적으로 열어봤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반역자로 몰린 거죠. 그의 추락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보세요. 만 36세에 명나라에 파견된 잘나가던 외교관이 불과 1년 뒤엔 동료를 변호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고요. 또 1년 뒤에는 엉뚱한 음모에 휘말려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최고의 엘리트에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모든 걸 잃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권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붓을 들었어요. 유배지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올바른 통치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이 훗날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창건자가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를 소환한 겁니다. 1393년 역사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려는 사라지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당연히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태조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찾았고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유배지에 있던 학자 권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만 41세가 된 권근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멸망해버린 옛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나라, 조선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권근은요, 새로운 왕조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관료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시스템, 그리고 이념에 만드는 설계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공헌은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 외교적으로는 당시 초강대국이던 명나라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서 국가의 안정을 가져왔고요. 둘째,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사병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해서 중앙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육적으로는 조선의 학문적 토대를 닦는 그야말로 백년 지대계를 세운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문화적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조선 500년 학문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도설은 그 복잡한 성리학 철학을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한 지금 봐도 정말 혁신적인 교과서였고요. 오경청결록은 유교 경전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담아서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 양촌집은 그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이고, 동국사략은 새 왕조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신과 효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비의 실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게 학문이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학문, 실학이라고 본 거죠. 14세기에 권근이 마주했던 이 딜레마,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때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진실한 충성,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